이번 책은 허영만 화백의 꼴이라는 만화 시리즈를 설명을 드리는데, 제가 주로 이제 부자에 관련된 책만 보다 보니까 이 꼴이 뭐 부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보니까, 성형한다고 가난뱅이 코가 부자 코 될 수 있을까? 그래서 보면은 얼굴에서 코가 부를 관장하는 그 내용이다, 부분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, 이 꼴 시리즈 7권이 부자 되는 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입 모양이라든지 입하고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, 제가 이 그 관상이라든지 겉모습을 이렇게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. 이 관상이 옛날부터 무슨 마이상법이라고 해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, 뭐 조선 시대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는데, 그 마이상법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상학이 발전을 했는데, 이게 뭐 천년 전에 사람들이 먹던 식습관이랑 지금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상태라든지 문명의 발달,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마이상법이라는 관상 보는 책 원론을 전적으로 맹신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요. 생긴 게 다가 아니다. 그 다음에 얼굴만 보고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는 큰 우리가 실수라든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요. 이 꼴이라는 뭐 책을 설명하기 전에 예전에 여러분들 신언서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신언서판. 이렇게 해서 지식백과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신체, 말씀, 글씨, 판단 해가지고 당나라 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인물평가 기준으로 이 네 가지를 봤는데,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로 삼았는데,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외모를 이제 신체를 봤었죠. 그래서 뭐 당나라 시대부터 해갖고 외모를 이렇게 좀 보고 그러는데,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힘을 많이 쓸 것 같고, 그래서 몸에서 풍기는,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몸매도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몸매를 이제 다듬으려고 노력도 하고, 그 다음에 피부 톤이 얼마나 깔끔하고 중요한가,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관상 아닌 관상을 보고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재밌는 게, 글로벌 포춘 뭐 500대 기업의 사장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부자 500명을 딱 그 사진을 다 입수해가지고, 이 500명이 뭐 몇 조 원대의 부자들부터 시작해갖고 몇 천억대 부자잖아요.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딱 공통된 것만 쫙 뽑으면 현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이런 관상이 부자 관상이다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평균을 내서 보여준다고 해도 그 얼굴이 꼭 부자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코가 잘생겨야지 뭐 부자가 되고 돈복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코가 뭐 정말로 이렇게 잘생겨도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. 코가 별로 볼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이고 돈이 많은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재미로 볼 뿐이지, 이런 것들을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. 당나라 시대 기준으로 지금 중국의 당나라 시대 그 보던 기준을 지금 현대인한테 적용시킨다는 것도 우습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외모도 그렇고 이제 말투도 이제 부자의 말투 뭐 이런 책들도 이제 시리즈로 제가 앞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, 말이 굉장히 조급스럽지 않고 저급하지 않고 조잡스럽지 않고 톤이 너무 날카롭지 않고, 그 다음에 뭐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헐뜯지 않는 그런 그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말투, 이렇게 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꼬이고,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로 연결될 수 있다,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꼴 시리즈는 책이 뭐 다양하지만 요분은 또 이제 허영만 화백이 여기 신기원이라고 이 관상 보시는 분의 이제 자문을 또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.
그래서 이 자문을 통해 갖고 책을 하나하나 써내가면서 이제 만화를 그리신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허양만 화백이 뭐 30년, 40년 이상을 이렇게 만화를 그리면서 꼴의 그 부자 관련 책을 일곱 번째 이제 책으로 넣었고요. 앞에는 뭐 눈썹, 임화, 눈, 그다음에 볼, 피부,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갖다가 만화로 이제 관상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.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그 송강호 씨 나오는 관상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. 조선시대 관상. 그래서 뭐 재미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, 뭐 코는 이제 뭐 폐하고 관련된 부분이다. 폐가 튼튼하면 코도 윤기가 있고, 전반적으로 혈색이 좋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폐가 이제 산소가 잘 들어와야지, 그 피부가 이제 또 폐하고 연결이 돼갖고, 한의학적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피부에 탄력이 있고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연을 해야지 그 우리가 혈액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고요. 니코틴, 타르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혈색이 좋아지면 관상도 좋아지고 누군가랑 같이 뭘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이제 꼭 관상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면은 스태미너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참을성, 판단력, 이성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탁월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담배 끊은 지 몇 년 돼가지만은 제발 담배 피시는 분들 금연을 하면 눈동자도 맑아지고 이렇게 눈에도 이제 노랗게 니코틴 같은 게 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술 같은 거 특히 술도 적당히 먹어야지 술 많이 먹으면 딸기코들이 가끔씩 뭐 있잖아요. 딸기코라고 하는 건 그냥 코가 좀 빨간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술을 먹으면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잖아요. 근데 계속 자주 먹게 되면은 이 혈관이 팽창이 된 상태로 계속 가니까 얼굴이 붉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그 피부에 이렇게 광채라든지 이런 잡티가 없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. 코에 보면 콧볼이 뭐 재산 창고라든지 뭐 콧구멍이 들창고가 되면 안 되고 뭐 빗물이 들어오면은 뭐 재산이 술술 빠진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콧구멍이 뭐 크면은 이제 씀씀이가 크고 콧구멍이 이렇게 훤히 보이면 씀씀이가 크니까 돈을 남한테 많이 베풀므로써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.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스타일이 콧구멍이 뭐 잘 보이고 큰 사람이다 뭐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죠. 이런 사람도 있고 안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 책에서는 무슨 코 모양도 화살코, 대추식코 뭐 침통 콧구멍이 작은 경우에 하루의 운세는 코끝에서 시작한다. 코는 인생의 무대, 푼돈이 뭐 관돈된다. 그다음에 법령 깊은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. 뭐 코 밑에 이렇게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라든지 뭐 코에 개그림을 흘렀을 때 개코, 코털은 잘 다듬어서 삐져나오지 않게 하고.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청결에 관련된 거는요. 굉장히 중요하죠.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책상, 공부하는 책상 깨끗이 정돈하고 자주 닦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. 뭐 이렇게 청결해야지 된다.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돈복이 들어오려면. 그래서 이제 코털을 좀 잘 다듬고 코 속의 털도 그렇고 수염 난 사람들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고 콧구멍은 가슴의 통로 나는 뭐 들창코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만화로 풀어냈고요. 처복에 관련된 것도 있고 실력과 죄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.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심을 파괴하는 말이죠.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제보하고는 거리가 있다. 뭐 이런 소리 들으면은 상당히 의욕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. 이 관상이라든지 우리가 동양 철학, 명리학을 많이들 사람들이 연초해 보고 막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뭐 무슨 띠가 뭐 운이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률적으로 그게 다 맞으면은 운명론적이고 뭐 우리가 할 일이 없고
그렇게 되잖아요.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. 근데 그렇게 확실히 안 돼 있고 노력에 따라 가지고 뭐가 변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, 관상학자들이나 관상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뀔 건 없다. 그렇지만 조금 다듬고 하면은 뭐 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, 복은 마음에 있다라든지. 근데 마음이 좀 음흉하거나 좀 삐뚤어진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더니 은근히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, 외상을 입는다든지, 머리에.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남을 괴롭히려고 하고, 악한 마음, 시기 질투, 음탕한 마음,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여러 가지 우리가, 마음의 선행이라든지,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얼굴의 혈색이라든지 관상도 바뀌게 할 수 있다. 선한 관상, 그 다음에, 선한 눈빛, 그렇죠?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관상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선량한 눈빛, 선량한 눈을 최고의 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참 딱 봐도 정말 선량하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 먹는 또 사악한 인간들,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은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해지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윗부분은 이제 그 코에 관련된 내용들, 그 다음에 입술에 관련된 내용들. 그래서 입술에는 뭐 입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치아라든지 이빨, 그릇, 그 다음에 성형의 효과, 가나안뱅이 코가 부자 코 될 수 없다. 성형한다고 복이 새 나가는 건 약간 막을 수 있다. 성형의 효과로 기흉을 약간의 다스릴 수 있다. 이 정도.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마음은 모양을 바꾼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생긴 거 그 자체 갖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, 선량한 마음, 남들 뒤통수 안 치고, 신이 있고, 신용 있고, 자기 일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 끊임없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, 열린 마음이라든지 공부하는 자세.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제가 신원선 박사님의 마음을 살리는 인상학과 명리학이라는 얇은 단행본 책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심상이 관상보다 더 중요하다, 이런 한자 문구도 있거든요. 그래서 관상 이런 거보다 심보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 심보를 잘 써야지 관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주팔자 이런 것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이 책은 부자에 관련된 그 부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재미로 소개해드리고, 중고서적에서 그냥 재미로 이걸 적용을 시켜갖고 현대사회에 그렇게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, 이런 게 있고,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, 그 다음에 혈색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, 한번 다 잡을 수 있게 재미로 보라고 한번 권해드립니다.